도내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심준입니다.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구속 중인 김경수 지사를 옥중 면담하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박성호 권한대행은 말을 했는데요. 이로써 도내 한창인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과 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신청 일자가 한 20일쯤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 네. 받아질 거라는 예측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김경수 지사 변호인 측에서 네. 법원에 이제 보석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현재 형사소송법에 이제 보면은 보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필요적 보석하고 임의적 보석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적 보석은 10년 이상의 중형이라든지 상습범죄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염려,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석이 불허가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석이 이제 허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적 보석은 뭐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네. 이게 재판부가 이제 재량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경남도에서는 뭐 정계, 재계, 시민단체에서 도민들이 토정 공백을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탄원이라든지 석방 촉구 서명 운동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법원에서도 법리적 요건과 사실관계, 오인관계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명한 판단이 아마 할 것으로 저는 뭐 예측이 됩니다. 예. 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셨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에 이제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경수 지사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요구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1심이긴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거는 어떤 사법권의 어떤 반하는 행동 아니냐. 그래서 이게 도지사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조금 보시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득과 실이 다 있다고 봐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다 유리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도지사도 지금 뭡니까 보석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와 별도로 이제 뭡니까 그 지지청에서 지금 집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금방 이제 박사님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보석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되어만이 그 도정 운영에 있어서 좀 뭡니까 매끄럽게 운영이 그렇죠.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저히 우려 또한 없는 게 사실이니까 네. 저는 이게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지청의 집회와 서명 운동은 김경수 도지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지지청의 어떤 그 결속으로 이게 비추진다면 네. 비토 세력들이 양산될 가능성도 있고 이 비토 세력들 또한 뭡니까 결집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고 예. 그다음에 연성 지지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발해 가지고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종국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뭡니까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정치적 파열음이 생기면 이 또한 그 도지사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일각에서는 이 지지층들의 어떤 집회와 서명 운동이 가야불급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뭐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도민들의 요구는 도정에 대한 걱정이 제일 그렇죠. 크거든요. 네.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영향도 영향이지만 어떤 도정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이런 보석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받아줬으면 하는 도민들 한 사람으로서 좀 해봅니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첫 번째였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도 또 그 이전에 있었던 개별 조합장 선거도 치러진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그들만의 리그이자 불법 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합장 선거의 현 상황과 함께 해결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제 공적인 성격을 띠는 자기들이지 않습니까? 조합장 선거라는 그렇죠. 부분, 조합장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 조합장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투표권이 조합원으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네. 뭐 당연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관심 밖의 사안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내가 유권자가 아닌 이상 뭐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네.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조합은 이제 크게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이렇게 크게 네 분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저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사회자도 그렇고 좀 우리가 이제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렇죠. 근데 이 농협도 우리가 중앙농협회를 이용하지 뭐 단위 농협을 잘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단체들이 도시민들한테는 좀 뭡니까 이해관계가 크게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뭡니까 이게 금품 선거, 타락 선거, 불법 선거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으로부터 질타도 받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 날짜가 3월 13일입니다. 네. 3월 13일이고 이번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이 전국 단위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데 네. 선거 대상 조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는 네. 이 선거가 어떻게 치러집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전국 동시 선거로 진행이 되는데 전국에 약 1,340여 개 이제 조합이 해당이 되고요. 네. 총 유권자는 267만 명이다 보니까 또 다른 미니 지방 선거다 이런 이제 별명이 있고 경남을 우리가 보면은 172곳인데 농수협이 136곳, 수협이 그리고 산림조합이 18곳 이렇게 해서 경남이 전체가 이제 172군데 조합장을 이제 네. 선출을 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역시 뭐 인구가 제일 많은 창원이 22곳, 그리고 김해, 진주가 14곳, 그리고 이제 군 지역의 인구가 적은 지역이 이제 산청이 2곳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거 일정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에 앞서 이달 22일에 이제 선거인 명부 작성, 그리고 26일에 이제 후보 등록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선거운동 기간은 이번 달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네. 13일간 선거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4년 전에 이제 첫 번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경쟁률이 약 2.6대 1이었고 경쟁이 치열한 곳은 뭐 7대 1까지도 높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26개 조합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되었던 곳도 있고 이번 선거에서 도내 이제 136곳 가운데 25곳이 연임 제한이라든지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무주공산이고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조합장 임기는 이제 3선 4년인데 네. 일반적으로 3선 제한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관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조합장이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따라서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조합장 간의 좀 형평성에 좀 문제도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재선부터 뭐 그 조합에 따라서는 무제한까지 계속 뭐 종신처럼 뭐 예를 들자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합장 출마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평성 문서도 있고 또 고인물로 썩는다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는 네.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조합장 임기는 보통 이제 4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3선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아까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축협이나 농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
다 제각기 다 틀리고 또 지역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관련 단체에서 어떠한 정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뭐 재선에 국한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문제 일어나는데 앞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고임에 썼잖아요. 네. 고임에 썼기 때문에 그 3선 정도를 이제 제한하면 딱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방의회의원도 그렇고 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뭡니까? 뭐 제한을 걸은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놓은 제도가 없잖아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비춰보면 이게 좀 뭐 사실상 명분이 없는 거죠. 뭐 또 물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자체 정관 개정 말고는 딱히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조합원들이 조금 이제 개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물갈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들만의 이렇게 좀 리그 뭐 모여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권력이 만들어지면. 근데 이런 제도적 허점 외에도 사실은 방금 제가 조금 얘기를 언급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합장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바로 금품 선거, 그런 비리 이런 의혹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런 부분이 꽤 많이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비리 유형들을 보면은 특히 농수, 축협, 산림조합장의 선거에서 좀 뭐랄까 재질이 나쁘다 할까 불량적인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사례는 이제 1회 동시선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선거를 대비해서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제 95건인데 26건이 고발 조치가 됐고 지난 7일에는 이제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이제 2015년도 첫 번째 동시선거에서도 적발 사례가 867건입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 약 40% 이상이 금품 제공의 어떤 선거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범 입건자가 이제 291명인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남이 이 농수 축협 그 조합장 선거에 그 불법적이고 또 비리가 많은 가장 그 높은 지역이 경남이 1등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이제 21명이 구속되고 208명이 기소가 됐는데 조합장 당선자 가운데 무려 33명 중에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함양, 산청, 이방, 장령회, 진주 등등 해서 우리 창원에도 어창 수협의 조합장이 당선 무효가 돼서 직을 잃은 이제 사태가 일어났는데 주로 금품 제공이라든지 허위 사실 공표 이런 이유로 현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벌써부터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경남 선관위에 따르면 이제 2월 10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단속 건수가 9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고발이 4건이고 경고가 이제 5건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수치가 좀 낮아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장 선거는 한마디로 이제 깜깜이 선거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조합원 대부분들이 고령자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또 그 조합원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운동이 뭐 도시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면대면 선거운동이 줄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선거운동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어떤 면이냐면 선거운동을 본인 혼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제한적 선거운동 때문에 오히려 뭐 금품 등 사례를 요구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계속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조합장 선거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 건 올해는 과연 이제 금품 선거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의혹이 이런 기대도 그리고 뭐 보는 관점도 좀 큰데요. 지금까지 이제 동과 향 제국에서 이제 표를 얻기 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 금품 선거가 많았는데 어떤 허점 때문에 이런 금품 선거가 이렇게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건지 방금 뭐 조금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좀 구체적으로 조금 파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저는 뭐 이 농수 축협의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이제 관찰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조합장 선거에서 이제 금품 선거 비리가 제일 높은 게 저는 이제 뭐 교수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은 첫 번째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사범들의 약 40% 이상이 전부 다 금품, 돈과 관련된 네.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 금품 선거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 조합장 선거의 어떤 지난 5년 전에 그 우리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합장 선거에서 돈의 선거, 금품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유권자죠, 피선거권자 이 조합원들이 뭐 많게는 3,000명도 있고 적게는 1,000명도 있고 네. 이게 소수다 보니까 은밀한 거래가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조합원을 조금만 늘리면은 당선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돈을 대신에 이제 조합비를 대납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조합원을 매수를 하는 이런 행위가 많고.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더 중요한 거는 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합장의 선거에 있어서 이제 의식이 너무 고착화돼 있고 일반화돼 있는데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권자들 입에서 조합장은 돈을 만지는 자리니까, 그렇죠. 그죠? 돈을 굴리는 자리니까 출마하면 돈을 좀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조합장이 연봉이 이제 대기업이 임원권을 능가하는 역대 이제 뭐 네. 억대 연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의 인사권, 예산권, 그다음에 어떤 뭐 그 창원에 예를 들면은 대형마트 매장 운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막대한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권한과 실력 행사가 대단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출마하는 조합장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유권자와 조합원 후보가 가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너무나 의식적으로 당연시되고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그 큰 문제고 제일 안타까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 암묵적이고 이런 것들이 묵시적인 동의로 지금까지 네. 이제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게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긴 한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한적인 선거 운동이거든요. 이게 선거인데 그리고 전국 단위로 벌어지는 선거인데도 본인 혼자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좀 궁금한 점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이런 금품 선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분위기를 부채질한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한선거 운동이 그 금품 선거를 유발하는 것은 분명 사실은 맞는데 저는 그래도 구조적 원인이 네. 좀 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조합원 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권자 수가 예. 작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 2,000명 내외로 거의 국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달리 말하면 그 유권자 수가 작기 때문에 그 선거 출마자가 한 마을 한 동네를 표로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당락이 완전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권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그런 작동 심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 또 선거 지역이 농어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연 등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돈 선거의 오랜 습성이 아직까지 계속 있어 남아 있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가지는 지위가 대단하거든요. 앞서 이제 박사님도 좀 설명했는데 일단 높은 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상당한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직원 인사권, 그 다음에 채용권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이 되면 돈 회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자녀들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위치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다 보니까 당선이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는 이런 작동 심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품 선거가 오히려 더 조장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선거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금품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회복된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게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조합장한테 몰리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 손에서 나오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조합원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쉽게 이렇게 금품 선거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쉽게 그런 식으로 작동이 안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선거에 이제 잘못된 점, 오명, 금품 선거로 오명을 벗기 위해서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리 신고 포상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내걸고 있는데 검찰도 뭐 경찰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가 됐으면 바람이 있고요. 특히 비리 선거 1등의 오명을 받고 있는 경남이 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거 관련 기관들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포상금도 예전에 1억 원에서 아주 3배를 올려서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 결정이 나왔죠. 이미 이제 돈에서도 포상금 지급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김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이제 약 40여만 원어치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이 됐는데 이것을 신고한 분에게 1,1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 수사 기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공명선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일선 조합원의 어떤 상급 기관이 할 수 있는 농수축협 경남본부에서도 뭐 선거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뭐 공명선거 추진 대책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책들을 세워서 경남의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그야말로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세상도 많이 달라졌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합장 선거는 전혀 이게 정화가 되지 않은 모습들 자꾸 보이니까 일반 시민들의 어떤 시선이 이제 고울 리가 없는데 물론 이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그리고 조합원들 즉 이제 유권자들의 인식 개선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지역 조합별로 제각각 선거를 치러졌는데 2015년부터 이제 동시 선거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고 이제 선관위에서 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는 혼탁 선거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여전히 불법 선거, 타락 선거, 금품 선거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단 이제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다른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운동에 대해서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제 법안이 좀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도 있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권자, 그다음에 후보자의 인식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걸리 잘 받아주고 소주 잘 받아주고 밥 잘 사주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감원 이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표를 획득하려는 그런 후보자들의 과거에 틀에 얽매인 그런 선거운동 방식을 이제는 후보자 좀 지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유권자들도 이런 방식으로부터 이제 탈피해가지고 진짜 우리 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누군가를 한번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조합장 후보가 주는 뭐 얼마간의 돈 이보다는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생각하면 쉽게 이제 돈을 받거나 금품 선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눈앞에 당장 돈에 대해서 이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농촌 지역 같은 부분은 또 쉽게 좀 그 관행이라는 부분 때문에 휘둘릴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뭐 안타깝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명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아야 발전에 대해 기대라도 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나 후보자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